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돈의 장점,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돈이 있는 사람은 숨쉬듯이 당연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돈이 있을 때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10대 때부터 머릿속으로 삶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었어요. 10대 한 초중반부터 시뮬레이션 했었을 때의 제 기준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거였어요. 저는 파이어족 추구자는 아니었고요. 일을 할 곳이 있고 또 몸을 누일 곳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친구들과 일 끝나면 치맥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사랑스러운 이제 와이프가 있고 하루 이야기를 나누며 잠들 수 있는 거, 여기에다가 아이까지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거, 이게 제 인생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찍는 영상들이 모두 제 삶의 목표에서 실천하면서 경험하고 사고했던 거를 이야기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그림을 그리면서 느끼는 게 일할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몸을 누일 곳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주변 관계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필요한 요소가 상당 부분 돈이라는 거였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돈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야지 적어도 돈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일은 발생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돈이 있다고 반드시 부부관계가 좋은 건 아니죠. 적어도 돈이 없으면 불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있죠. 개인적으로 주변을 보면서 질투하거나 과소비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유형의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모습에는 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비싼 차를 타거나 막 부를 얻어서 자랑하고 싶다는 욕구는 크게는 없는 편인데 좋은 집과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주거에 대한 욕심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봤던 한 연구에서 이거 지리 전공하는 친구가 말을 해줬던 건데 집이 좁을수록 사고의 다양성이나 창의성이 평균적인 레벨이 감소한다라는 연구도 있더라고요. 결국에 넓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게 독창성이나 창의성 발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대학교 시절에 지리를 전공했던 친구가 저한테 알려줬던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 중에서는 저도 좀 그런 류인데 독서실 같은 공간이 아니라 넓은 자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공부할 때 카페 같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마도 이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결국에는 아이와 아내가 있고 제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공간과 마을, 그러니까 어떤 위치인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어울리는 커뮤니티 이런 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곳을 고른다는 관점에서 저는 부동산 투자를 접근을 하거든요. 이게 돈의 힘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제가 돈 얘기를 자주 하지만 돈이 있다고 무조건 행복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돈은 삶의 상당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많을수록 내가 원하는 여성,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저는 큰 돈을 번 건 아직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조금 벌어보면 느낀 거는 뭐였냐면 돈은 벌어봐야 돈의 가치를 알게 된다라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 돈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이 돈이 필요 없다고 하면은 돈의 가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고요.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돈이 전혀 필요 없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돈이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머릿속에서 저평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건 아닌 것 같고 돈이 없다가 있어 보신 분들 중에서는 돈의 가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보질 못했어요. 가난이 가져다주는 불리함과 단점이 아주 크다는 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부분 있죠. 예를 들면 인간관계라는 것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나 가능하고요. 가정 내의 불화의 대부분이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분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직업인데 돈은 모든 분쟁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동시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근원이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분쟁의 반대말은 단순히 평화가 아니라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옆에서 힘들게 하는 존재, 분쟁의 존재만 없어도 지금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없을 때랑 지금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당연히 유튜브를 하는 거는 제가 성공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또 생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동시에 이걸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는 소득을 갖추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 돈을 갖춰지면서 시도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특히 시간 활용과 관련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시작을 해보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돈이 없으면 모험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선택권이 없고 제한적인 선택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은 중요하고, 가난이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인간의 시야를 좁게 만든다는 점, 그리고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선택지도 제한되고 여러 가지 선택에 있어서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돈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어쩌면 숨쉬듯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돈이. 근데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매우 절실하고, 꿈을 추구하는데도 돈이 들고, 여유가 있을 때야 인간관계도 챙길 수 있고, 가령 대표적인 게 학교 등록금 문제, 유학을 가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런 유학과 관련된 문제, 특히 직업 선택을 위해서 준비 기간을 어느 정도 둘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다 사실은 돈 문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저도 집에 돈이 있었으면 유학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는 못했고, 또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택을 제한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건데, 가난이 참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극복할 수 없으니까 그냥 노력해봤자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당연한 패턴이라고 생각해요. 내 삶의 목표나 이런 부분도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해요. 벌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레 부자가 된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가난할 때 바로 부자를 눈으로 지켜보고 부자를 보면서 내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절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더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사고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이 훨씬 행복하게 오래 노력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를 종종 목격을 했고, 물론 재정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목표가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특히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계획이나 실행이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목표가 클수록 플랜이 달라지는 거죠. 100억, 200억 부자를 원하면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 선택을 위해서는 돈을 투자를 받으러 다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죠.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가면서 느꼈던 거는 생각보다 목표 달성이 녹록치 않은 데다가 계획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였어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이 성공학에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책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죠. 저도 이거를 부정하진 않아요. 아까 이런 목표 설정이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만 목표만 생각하다 보면은 예측하지 못한 변수도 있고, 또 오히려 마음이 힘든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산을 올라가요. 제가 등산 같은 걸 좋아하는 편인데, 산을 올라갈 때 정상에 도착하겠다는 생각만 하면서 올라가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있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꾸준히 올라가면서 주변도 관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방식이 조금 속도가 느리지만 꾸준히 결국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새 정상에 도착해 있는 경우도 꽤 많다는 거고요.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과정에 있어서는 훨씬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덜 지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엔 그랬다는 거고요. 제가 존경했던 분이, 투자의 대가 중에 워렌 버핏이 제일 많이 꼽히지만 워렌 버핏의 같은 회사 부회장이었던 찰리 먼거라는 분이 있으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말이 가슴에 와닿은 말이 있었어요. 이분은 재산이 조 단위 부자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씀씀이를 절제하고 단촐하게 사는 게 행복의 비결이고,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투자하면 된다. 그리고 당신의 야망을 현실적으로 설정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였고, 여기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신은 부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다. 단지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싶었던 건데 초과 달성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 삶의 방식이 이분의 어떤 사고방식과 많이 유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저에게는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았고, 물론 목표 설정하는 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니니까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사람마다 맞는 방식이 다른데, 저는 이 방식이 훨씬 더 좀 덜 지치고 오래 노력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분들에게는 사실 이런 역량과 능력이 있는 것도 당연하지만 동시에 운이라는 요소도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목표가 컸는데 운이 좀 작용을 안 해서
실패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데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과정에 집중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웃라이어라는 책에도 나왔었는데 세계 최고의 거부. 요즘에는 하도 자기계발 영상이 많다 보니까 엄청난 부자분들이 영상에 많이 등장하시잖아요. 다 막 조단이고 막 이러신 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제 세계 최고의 거부에게는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환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운의 요소가 작용한다. 이게 대표적으로 거기서 예를 들었던 게 빌 게이츠였는데 당시에 빌 게이츠가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버지가 되게 뛰어난 변호사였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살고 있었던 거주 지역에 컴퓨터 관련 어떤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었다라는 게 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운이 없으면 무조건 성공할 수 없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주 큰 부의 경우에는 운의 영역도 많이 작용을 한다. 내가 1000억 부자가 되고 싶은데 힘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운이 작용을 안 하면.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그냥 좌절하고 그냥 노력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아까 탈리문고의 생각처럼 부자가 되려 했던 거는 아니지만 그냥 내가 스스로 자립하고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이러다가 초과 달성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게 훨씬 더 행복도에는 좋고 오래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좀 요약을 하자면 목표 설정도 중요하고 저도 당연히 목표가 있는데 약간 모순적이게도 목표만 생각하면 저는 조금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성실하고 삶의 자세를 제대로 가다듬고 특히 제가 늘 강조하는 자립과 자유를 목표로 살고 이 방식으로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방식이 훨씬 더 행복에 기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어서 목표를 보면서 이렇게 달려가다가 좌절하거나 쫓기기보다는 제대로 산다. 내가 1인분을 하고 살고 노력하면서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에 행복과 초점을 두고 살아가시면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대로 된 길을 걷다 보면은 부자가 되는 경우도 꽤 많다 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요즘에 워낙에 자기계발 영상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고 또 이런 것들이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큰 부가 아니면은 약간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게 있는데 실제로는 자립과 자율에 초점을 두고 제대로 살아가면은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훨씬 더 좀 덜 지치고 오래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